혹시 요즘 이런 밤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만 뜨고 있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새벽에 깨고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의 수면 문제를 연구해온 박지훈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 아니냐고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몸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4세 여성분도 그러셨습니다. 밤마다 3번씩 깬다고 수면제를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활 속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한결 가볍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잠이 멀게만 느껴지시겠지만 몸은 이미 잠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신호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 그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아니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나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잠이 흔들리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밤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요즘 밤에 어떤 변화가 가장 힘드신가요?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큰아버지 또래의 78세 지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2~3시면 꼭 잠이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멀쩡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창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식사 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보는 시간이 20분씩 뒤로 밀렸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정도였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 뇌는 침대를 휴식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성하는 장소로 완전히 잘못 학습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셨다는 점이었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짜증이 먼저 나오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잠이 부족하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루틴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고정하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고 침대에서 15분 이상 뒤척이면 무조건 일어나도록 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는데 딱 2주가 지나자 새벽 각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니 낮 동안의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지셨다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분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게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올 신호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잠을 무너뜨리는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저녁 과식과 늦은 활동은 체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국내 수면생리 연구에서는 체온 하강이 지연되면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분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수면 리듬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김현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30분만 늦춘 날마다 새벽각성이 반복됐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몇 주 동안 패턴을 관찰해 보니까 확실히 저녁 식사 시간과 연관이 있더래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맞추시고 섭취량은 80% 정도로 유지해보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부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눕지 않으시는 겁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속도 불편하고 잠도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저녁 시간도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지 않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국내 수면환경센터 조사에 따르면 푸른빛 노출이 멜라토닌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어요. 멜라토닌이 30% 줄어든다는 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69세 박은경님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손자 손녀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던 습관을 끊었더니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더래요. 잠들기 60분 전에는 화면과 눈을 완전히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밝기만 낮추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밝기만 낮추는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빛의 종류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화면을 보지 않는 게 답입니다. 오늘 잠들기 1시간 동안 화면 사용을 줄여 보실 수 있을까요? 낮에 쌓인 긴장이 저녁까지 이어지면 뇌는 잠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국립스트레스연구센터는 단순 스트레스 노출만으로도 수면 깊이가 평균 20%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면 깊이가 얕아지면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75세 정용성님은 취침 전 단 1분의 호흡 루틴만으로도 뇌 긴장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셨는데 2주 정도 꾸준히 하니까 몸이 저녁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더래요. 저녁에 손 씻기, 방 정리, 짧은 스트레칭 같은 전환 동작을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뇌에게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만 너무 과한 운동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흥분되는 뉴스를 보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거든요. 오늘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을 짧은 동작을 해보셨나요? 침대에서 오래 뒤척이면 뇌는 침대를 각성하는 장소로 잘못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악순환인데요. 한번 이렇게 학습되면 침대만 봐도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됩니다. 한국수면교육협회에서는 15분 규칙이 불면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68세 최명수님은 25분 규칙을 지키기 시작한 지 한 달 뒤 뒤척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고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실에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훨씬 편하게 잠들더래요. 15분에서 20분 안에 잠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잠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억지로 누워있는 건 오히려 독이 되고 침대와 불면의 연결고리만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침대에서 오래 버티는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국내 노화 영양 연구에서 60대 이후 단백질 섭취량 감소가 멜라토닌 생성 저하와 직접 연관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70세 김미정님은 저녁 식사에 두부와 견과류를 추가한 뒤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저녁 반찬에 두부 반 모 정도만 추가하신 건데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신 거예요. 저녁에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식품을 한 가지 이상 포함시켜 보세요. 우유, 바나나, 견과류, 두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간식을 드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저녁 식사에는 트립토판 식품이 들어있었나요? 이제 이렇게 무너진 신호를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의 작은 질서가 멜라토닌 분비의 타이밍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정리, 휴식 순서를 자꾸 바꾸게 되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완 동작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를 꼭 지켜보세요. 이 순서만 잘 지켜도 뇌는 밤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도 이 순서를 지켜보실 수 있을까요? 빛을 줄이면 뇌는 자동으로 밤 신호를 기억하게 됩니다. 잠들기 60분 전부터는 밝은 조명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셔야 해요. 대신 간접 조명이나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훨씬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조명은 밤에 적합한 색인가요? 어깨 주변의 긴장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시더라고요. 어깨를 5초 동안 올리고 5초 동안 내리는 동작, 그리고 4초 들숨 6초 날숨을 반복하는 호흡법을 함께 해보세요. 다만 너무 깊은 호흡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동작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햇빛과 가벼운 움직임이 세로토닌을 만든다는 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낮 동안의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15분만 걷거나 창가에서 자연광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햇빛을 얼굴에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나요? 침대는 잠이 오는 장소라는 학습이 뇌에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15분 규칙을 꼭 실천해 보세요.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침대는 휴식 공간인가요? 아니면 깨어있는 공간인가요? 이제 이렇게 준비된 루틴을 토대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이 무너진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신호의 순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이고 회복 역시 신호의 순서만 바로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거나 화면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간식으로 속을 채우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멜라토닌의 타이밍을 더 흐트러뜨리고 뇌를 밤 모드가 아닌 낮 모드에 머물게 만듭니다. 반대로 오늘 살펴본 방식으로 접근하면 몸은 다시 잠드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잘못된 관리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새벽 각성이 반복되고 하루 피로가 쌓이고 감정 기복과 집중력 저하가 따라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지죠. 하지만 올바른 신호를 회복하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에 덜 깨고 아침 몸의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어깨 이완과 호흡만으로도 놀랍게 몸이 내려가는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지고 감정도 훨씬 안정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60분 전 화면과 눈을 완전히 분리해주세요. 스마트폰도 TV도 태블릿도 모두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뇌의 밤 신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극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새벽 깨짐 패턴과 이를 되돌리는 실제 루틴을 더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법을 준비했으니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호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녁 식사 시간인가요? 화면 사용 시간인가요? 아니면 침대에서의 습관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